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헤마톡실린 에오진이라고 하는 약재를 이용해서 염색을 한 후에 염색이 된 슬라이드고요. 암세포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병기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즉 원발암, 즉 원발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위벽을 얼마만큼 깊이 침범했느냐, 위의 어느 층까지, 위의 벽을 크게 네 층으로 나누는데 그 층 중에 어느 층까지 침범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T라고 해서 T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암이 위벽을 위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 퍼져나가는 길을 림프관을 따라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림프절의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과연 몇 개의 림프절의 전이가 있느냐, 그 개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나 림프절이 아닌 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그것을 우리가 일명 원격 장기라고 그러는데,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복막이라든지 여성의 경우에 난소라든지, 혹은 복부 바깥으로 얘기를 하면 폐라든지 뼈나 뇌나 이런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이 원격 장기의 전이 여부가 중요한 병기 결정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 TN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혼합형으로 이것을 조합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1기 경우에 1기도 1기 A와 1기 B라고 해서 아주 초기인 경우는 1기 A, 1기 중에 조금 초기라 하더라도 1기라 하더라도 조금 진행된 경우를 1기 B라고 나누고요. 3기인 경우도 3기 A, 3기 B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암의 병기는 6개의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기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항암제를 시행하고 있고, 2기인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원칙은 암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의 항암제, 즉 작용 기전이 다른, 작용의 방법이 다른, 작용 기전이 다른 항암제를 우리가 같이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 투여함으로써 혈액 내에 항암제의 농도를 계속 유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에 있어서의 항암요법은 통상적으로 진행된 위암의 환자에서 수술한 후에 하기도 하고, 또 진행된 위암의 환자의 경우에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한 후에 암의 사이즈를, 암의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의 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시행해서 위암을 제거한 후에 하는 항암요법을 보조항암요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조항암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술로서 위암과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한 후에 진행암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환자에 있어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함으로써 미세 암세포가 몸 안에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하는 항암요법은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국소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러한 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암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함으로써 절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항암요법을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의 장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보조화학요법에 비해서 미세 전이병소를 더 일찍 항암제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 수술
전에 받는 경우에 수술 후에 받는 것보다 체력이나 이런 면역력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에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암을 이러한 수술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함으로써 암의 사이즈를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수술 전 화학요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암 치료에도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항암제를 쓰다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항암제를 계속해서 쓸 수가 없고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은 역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다는 거고, 항암제라는 약 자체가 독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작용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심해서 상당히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암제가 과연 위암에 있어서 효과가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암 치료 성적을 보게 되면 수술로 완치가 되는 환자는 전체 중에 40% 정도는 수술로 완치가 되고, 수술만으로 항암제 비교적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한 15%, 한 20%는 항암제에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생명 연장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데 반해서 치료법이 현재 항암 치료에 항암제에 반응이 없는 20%의 환자분에서는 사실 특별한 치료의 효과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40만 명이 매년 새롭게 비만으로 진단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다음 시간에는 이 비만을 극복하는 데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봅니다.